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국을 뒤흔든 화재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바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불이 나서 데이터 센터가 마비되니까 서비스가 먹통이 돼버렸는데요. 이날 혹시 안 불편하셨나요? 하루 종일 카톡도 안 되고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많이 썼나?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쵸. 저는 이날 대리기사님 이제 불렀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날 오후부터 카톡이고 카카오 데리고 하나도 안 되니까 이거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안 마셨습니다. 이게 금주하셨네요. 네, 이날 공교롭게 금주를 했는데요. 이게 저처럼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으면 모르는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저처럼 카카오로 택시나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택시기사님들이나 대리기사님들은 이게 멈춘 동안 콜을 못 받으니까 손실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고 응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도 장사를 거의 못했다고 하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카카오로 거래소에 로그인을 했는데 이게 먹통이 되면서 손해를 봤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내용이었는데 전동 킥보드를 반납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먹통이 되니까 반납을 못해서 비용이 50만 원까지 나왔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톡은 이제 프로필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 장애가 생기면서 비밀로 쓰던 프로필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원치 않는 비밀이 공개가 됐다. 이런 사연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없이 불륜이 공개됐다든지 네네. 그런 사연들. 그럼 이게 복구는 다 된 건가요? 이 사건이 지난 15일에 발생했죠. 토요일 오후에 불이 나서 장애가 시작이 된 건데 카톡은 일단 다음 날 오전에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카카오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습니다. 저야 이용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정도였지만 사실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보상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카카오는 그날 바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은 발표했고요.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남궁훈 각자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기존의 홍은택 각자 대표 그리고 남궁훈 각자 대표 이렇게 2인 체제였는데요. 이번에 남궁 대표가 물러나면서 홍은택 대표 1인 체제가 됐습니다. 피해 사례를 접수를 받고 보상하겠다 이런 방침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엔 카카오티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평균 17만 8천 원을 손해봤다고 하는데 보상 금액이 4,26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4일에 국회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보상금을 거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장시간 멈춘 건 처음이거든요. 국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을 정도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국감이 한창이라서 국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국회 과방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결국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하고 네이버 창업자죠. 이혜진 GIO, 이게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재가 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SK CNC의 총 책임자 최태원 SK 회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4일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야에서 모두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불이 났다고 이렇게 서비스가 완전 마비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조금 달랐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불이 난 데이터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같이 쓰던 데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조금 빠르게 다른 센터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작업이 됐고 카카오는 이게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중화 조치라고 하는데요. 카카오에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게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나 응용 프로그램은 이중화 조치가 됐는데 정작 개발자들이 작업하는 부분이나 도구가 이중화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여기 서버가 32,000개가 넘는데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서버를 수동으로 부팅하고 서비스를 배포해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발자들의 작업 부분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전반에 대한 완전한 이중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지만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피감기관인데요. 지난 14일과 1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웠던 국정감사였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경기도 입장에선 국정감사였는데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전 경기도지사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열린 국감이라서 더 이목이 집중됐죠. 올해는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이제 김동연 지사가 국감이 낯설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아주 능숙하게 김 지사가 국감을 수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대부분 이 대표 의혹에 집중됐고 역시 우려대로 이재명 국감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록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국토위 국감은 GTX 등 1기 신도시, 경기도 관련 정책을 묻는 등 분위기가 좀 수월했는데 행안위 국감에서 오전부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면서 김동연 지사를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입니다 라고 반발해 뉴스 헤드라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주로 좀 어떤 자료들을 요구를 했길래 이런 말까지 좀 했던 걸까요? 대부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5년간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 업무 추진비 지출 현황,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등 그런 자료들을 요구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도지사 출장 현황, 대북사업, 국제평화 교류사업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죠. 사실상 전 지사와 관련된 자료이고 지금 김동연 지사와는 무관한 쟁점들이라 김 지사와 현재 경기도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활용할 거면 뭐하러 국정감사를 하냐 무용론으로 맞섰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지사에게 질문을 막 쏟아내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서 도 감사 결과를 질문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법카 유용 의혹은 소극적으로 대답하더니 양평 공흥지구는 답변을 잘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여야가 지금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도 국감에서 터진 셈이네요. 그럼 이렇게 정쟁만 하다가 끝난 건가요? 그래도 대신 이제 국토위에서는 정쟁이 아니라 그래도 정책 국감으로 평가를 받은 편이에요.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재정비 비전이 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1기 신도시가 정치화됐다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날을 세웠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공약으로 세웠는데 원희룡 장관이 마스터 플랜을 2년 후에 발표한다고 계획을 말하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굉장히 반발이 컸고 김동연 지사가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국감에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대 법안에 노후 신도시 재생을 포함해 합의를 이미 한 사안인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2년이나 걸려서 수립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국토부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는 2년 뒤는 공교롭게도 총선, 국회의원 그쵸. 선거죠.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있어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이미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 합의가 있고 여러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할 여건은 이미 갖춰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일기 신도시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일기 신도시가 애초 목적과 달리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데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30년 전 개발돼 낡았으니 고급 주거단지로 바꿔주겠다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로만 가면 일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노후 신도시도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민들 박탈감이 클 거라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정의당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표, 김동연표로 세일즈 경쟁하면서 호객행위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요. 특히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건 희망 고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또 주목을 받는 굉장히 핫한 사안이어서 이슈죠. 네, 네. 국감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0월 15일이 인천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천 최대 지역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아까 경기도 국감 얘기를 했으니까 인천에 관한 국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이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요. 인천에선 이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쓰고 종료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로 돼 있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인천시야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도 아닌데 그걸 계속 떠안아야 하니까 당연히 빨리 끝냈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사실 또 이게 당장 없으면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렇죠.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쓰니 인천에서 좀 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감 내내 서울시도 빨리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는 인천 의원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체 매립지라는 건 지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뭐 그런 매립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2015년에 인천시하고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지금의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데를 찾자는데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혹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신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당연히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쓰레기 매립지 조성한다는데 좋아할 때는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좀 소극적인데 이번에 이런 발언까지 나오니까 빨리 서울시도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것도 지금 인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국감에서 신창현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지금 매립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수도권의 이 극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라는 건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발전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선 매립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오히려 활용하는 뭐 이런 시설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지역에선 이건 사실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자는 거다.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는 제일 민감한 얘기가 이 쓰레기 매립지 얘기라서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는데요. 지난 이제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세훈 시장 발언을 규탄하고 유정복 시장에게 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매립지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뉴스 중에서 중요한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SPC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죠. 김성 기자, 네. 평소에 파리바게뜨나 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곳에서 자주 제품을 좀 사 드시나요? 원래는 꽤 자주 먹었었죠.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안타까운 SPC 노동자 사망 사고 때문에 이 같은 SPC 그룹의 계열사들이 만들어 파는 제품들에 대한 전국적인 그죠? 네. 전국적인 불매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대체 어떤 사고였는지 김상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죠. 2주 전 토요일 이른 아침 6시에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이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제조 공장에 있는 소스 배합기라면 그 크기가 아주 큰 기계였을 것 같은데 A씨가 그러면 그 배합기에서 어떤 업무를 조금 맡으셨던 거죠? 이걸 설명하자면 이 네. 배합기에 외부에서 온 식재료를 넣어서 가동을 시키면 이 재료들이 섞이잖아요. 네. 네, 이 혼합물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걸 완성시키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가 되는 그런 네.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달받은 재료를 배합기 안에다가 이제 부으신다든지 네. 이런 업무도 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배합기에 안타깝게 끼게 되는 사이에 주변에 같이 함께 있었던 동료는 혹시 없었나요? 네. 해당 생산 라인에 10명 정도 이 동료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배합기가 있는 공간은 외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었고 A씨가 혼자 그 업무를 그 공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노동자들은 여럿이서 같이 업무를 하는데 네. A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러니까 그것도 문이 닫혀서 남들은 잘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적어도 2인 1조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혹시나 유사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서로가 대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빨리 회사에 알려서 뭔가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이제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제 그 2인 1조나 이런 관련 내용이 딱히 명시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SPL의 회사 내부 지침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2인 1조 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2인 1조를 만들어주지 않고 A씨 혼자 일하도록 업무 배치를 했던 거라면 이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 그래도 이 A씨가 목숨을 잃으신 A씨께서 동료들한테 옛날에 당시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경무에 시달렸다고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동료분들께 꽤 자주 배합이 너무 힘들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작업 환경에 대해 자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씨가 맡은 업무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거였는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배합기란 게 용량이 한 300kg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커다란 배합기에다가 네. 외부에서 온 여러 손질된 식재료들을 먼저 붓습니다. 이 용기에 부으면 배합기가 작동되면서 이 혼합물이 생기겠죠. 그 안에 배합기 안에 이제 완성된 혼합물 소스를 다시 그 15kg짜리 알루미늄 용기에 부어 담아야 돼요. 15kg 단위고 이 부어 담은 이 15kg 용기를 이 왼편에 있는 2m 높이의 수납함, 이게 12단인데요. 12층짜리 2m 높이의 수납함에 다시 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A씨께서 이제 20대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성이셨으면 키가 네. 당연히 2m보다 클 가능성은 거의 없으셨을 거고. 그쵸. 뭐 아무리 커도 160m, 1.6m 정도 대이셨을 텐데. 네. 15kg짜리를 2m 높이 최대 그 높이까지 올린다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주로 쌀을 살 때 네. 그 한 포대가 10kg짜리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한 5kg이 더 무거운 그런 용기를 하루 종일 나르고 이제 일을 하셨다는 건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네, 이 업무 자체는 사실 건장한 성인 남성한테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업무였다고 보이죠. 네.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공정의 생산 물량이 덩달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한 15,000개에서 한 4만 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작업 강도가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다른 작업이랑 다르게 A씨가 맡은 배합 업무는 혼자서만 구별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더욱더 힘들었겠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사고 가능성이 애초부터 좀 적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A씨 동료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이 그 회사 측에 이 배합 일만이라도 인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 사건이 있기 한 주 전에 네. 또 다른 마치 이 사고를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그런 사고가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안타까운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네. 이번처럼 사실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지난 7일에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주일가량 전에 네. 다른 한 노동자께서 생산 라인에 기계를 다루다가 손 절반이 약 20분 동안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회사 측 조치가 좀 어땠어요? 그때도 역시 SPL은 미흡했습니다. 해당 사고 노동자가 당장 얼음찜질이라도 받고 싶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노동자분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였어요. 그래서 회사 측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알아서 지정병원에 가라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손을 다친 노동자랑 그 외 동료들을 현장에 집합시켜서 30분 동안 그 관리자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추궁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하기 전에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만 바빴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손이 뭐 정말 조금만 끼었다 하더라도 20분 동안 끼어 있었으면 되게 큰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인데 사실상 대처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 그 A씨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았으리라 만큼 좀 안전관리가 좀 미흡했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회사 측은 이번 사망사고 직후까지도 네.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이것도 사실상 보여주기식인 휴가를 부여했는데 그게 같은 공간이지만 공정만 다른 그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네.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대로 출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분들 중에 일부는 네. 고인의 시신을 현장에서 수습하는 걸 도왔던 직원이라서 아,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직접 봤던 분인데 그렇죠. 3일 동안이나 출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여전하게 남아있으니까 이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작업에 계속 이어갔어야 했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이 사고를 간접적으로 이제 함께 겪고 불매운동까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왠지 그 이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네, 대처가 정말 미흡했죠. 네. 이 소식이 국민들한테 알려진 이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와 같은 수십 곳의 SPC 계열사 목록과 로고 그림들이 인터넷이랑 SNS로 네.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네.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SPC 불매 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그 A 씨께서
어려운 가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정말 일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A씨의 사정이 여기서 그 SPL에서 일했던 월급의 대부분을 지금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상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도맡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무리 씩씩한 A씨여도 최근에 어깨가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 SPC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은 좀 어떤 대책을 좀 내놨어요? 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고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에 이 사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네.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그 이튿날에 네. 안전 경영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네. 재발 방지를 공언하고 안전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SPC 그룹 다른 계열사에서 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국민 여론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또 이 며칠 새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 네. 어이가 없죠, 정말. 또 다른 계열사 제조 공장에서 이번엔 40대 남성 노동자분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제품 검수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불량품 하나를 손으로 빼내려다가 플라스틱 상자와 기계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뭐 편의점에서도 이런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또 우리가 조금 언급했던 뭐 파리바게뜨나 그 외인데 빵집에서도 저희가 쉽게 사 먹는 샌드위치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아니 이런 샌드위치 빵에 그것도 일부인 소스지 않습니까? 그쵸, 네, 소스였죠. 이거 하나를 만드는 현장조차 이렇게나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네. 또 더 안타까운 게 이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장을 현장에 대한 관리나 또 직원들의 안전 조치를 이만큼이나 안일하게 했을 거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 저는 맞습니다. 진짜 처음 알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대책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빨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충분하게 지우게 해서 다른 유사 사고나 이런 재발 방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2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학창 시절 때부터 빵 만들기를 참 좋아해서 네. 이번에 SPL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을 때도 너무 기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베이커리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네. 비정규직으로 일전에는 이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도 일했다가 네. 이 SPL에서 직접 빵을 만드는 일을 처음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현장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변을 당하게 돼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냥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SPC 그룹에서 이번 사건 그러니까 평택 공장이죠. 네. 거기서 일하신 근로자들을 조금 사고로부터 며칠 지난 이후에 이제 사실 SPC 그룹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이제 조달해야 될 필요한 물량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하지만 사안이 이만큼 전국적인데 그 와중에 대구로 아, 그 근로자분들을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배합기라는 기계가 사고가 나니까 고용부에서는 급히 그 배합 업무를 중단시켰는데요. 그 중단시킨 만큼 SPL은 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배합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SPC의 다른 계열사인 대구에 있는 공장에 SPL의 배합 노동자들을 파견을 보낸 겁니다. 거기도 배합기를 쓰고 소스를 만드는 곳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PL의 배합 노동자분들이 평택에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사고 기계와 똑같은 배합기를 12시간 주 야간 교대 근무를 지키면서 예, 며칠간을 하다가 네. 거기 대구에서도 작업량이 많아지는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다시 그걸 철수했다고 아, 합니다. 결국에는 또.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고 발생으로부터 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특별 연장 근로 아, 네, 그거를 네, 또 SPC 그 계열사인 SPL 회사 측에서 조금 이제 직원들한테 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 네. 이 SPL이라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생산량을 높게 추산하고 그만큼 작업자들을 가혹하게 굴렸던 게 아닌가 싶은 대목인데요. 네.
특별 연장 근로라는 제도는 이제 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최대 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SPL은 이 노동자들에게 성수기만 되면은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하라 요구를 하는데 그 방식이 거의 서명을 이거 해라. 이거 해놓고 나중에 연장 근로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해라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선 그 노동자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 근로자들은 그렇게 요구받은 그런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 64시간씩 내몰리는 상황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번 사고가 또다시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게 반복되지만 인재였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특별 연장 근로도 그렇고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제 불매운동까지 이루어질 만큼 발생을 했는데 네. 또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분들을 보내면 이해라도 해요. 그게 네. 아니라 거기서 일하신 분들을 또 대구로 맞습니다. 또 같은 공정에 네. 또 보내고 또 한 주 전에는 손게임 사고까지 있어서 사실상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예견이 있었고 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거를 저희 A 씨가 네. 혼자서 짊어지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 안타까운 사고를 재발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진짜 A 씨의 명복을 기원하고요. 네. 그리고 A 씨의 이 소중한 목숨을 계기로 진짜로 이제 절대는 또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번 사고에 대해 앞으로도 수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SPC 그룹에서도 말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는지 꼼꼼히 취재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 기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